네, 토마스 옹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펜프를 사용한 휘도 조절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회로에서 제노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전압 회로를 구성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파워 LED를 구동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실무과정이든 기초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1W 파워 LED인 경우에 VF의 전압은 3.6V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IF 전류는 0.35A가 흐른다. 이렇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현재 트랜지스터는 이 베이스 전류, 오펜프에서 나오는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HFE만큼 증폭된 전류가 컬렉터 전류로 흐르게 되고요. 이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가 합친 전류가 이미터 전류가 되는데, 이미터 전류 대신에 여기서는 ILED로 표현을 했습니다. ILED에 의해서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S라고 표시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VS라는 전압이 형성이 되겠죠. 이 전압을 이 TL082 오펜프를 사용해서 VR1과 저항 R2로 인해서 비반전 증폭 회로를 통한 증폭을 해서 VX라고 하는 전압을 만들어서 이 전압을 오펜프에 반전 입력 단자로 피드백을 걸어주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VS에 걸리는 전압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S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ILED 전류에다가 요 저항을 곱하면, 요 저항 RS를 곱하면, 예, 이런 식으로 VS 전압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VX라고 하는 전압은 이 VS 전압을 비반전 증폭회로 의해서 증폭을 한 거니까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VX는 VS를 이 증폭비로 증폭을 한 값으로서 얻어지는데, 우리가 오펜프 회로 해석할 때는 비반전 입력 단자와 반전 입력 단자가 등가적으로는 같은 전위이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VX 전압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5.1V로 간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5.1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VS라고 하는 전압은 바로 이 항목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위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ILED라고 하는 항목만 왼쪽으로 끌어내게 되면 위의 식은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요. LED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벡터가 RS라고 하는 저항은 15ohm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R2라는 값은 1kg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VR1 값에 의해서 이 가변저항 값에 의해서 ILED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가변저항을 조절해서 일단 0ohm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0ohm이 되면 이 항목이 0이 되면 밑에 있는 항목은 RS만 남죠. 분모가 RS만 남게 되니까 이때 흐르는 ILED 최대 전류는 0.34A가 됩니다. 자, 반대로 가변저항을 최대로 돌리면 10kΩ까지 가겠죠. 10kΩ인 경우에 이 항목이 10kΩ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저항이 1kΩ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항목이 이렇게 되고요. 전류는 30mA가 나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가변저항이 이 VR1이라고 하는 가변저항 값이 0ohm일 때는 최대 전류가 0.34A가 흐르게 되고 10km로 갈 때는 전류가 30mA만 흐르는, 그렇게 되니까 전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가변저항을 키움에 의해서 LED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를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LED 불밝기는 LED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 제일 밝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제일 어둡겠죠. 그래서 휘도는 이러한 그래프 형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변저항을 돌리면 가변저항 값에 의해서 휘도가 이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 데까지 이렇게 선형적으로 바뀌는 회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첫째로 저항의 용량을 그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 저항이 RS 저항에 대한 값을 용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거하고 그 다음은 이제 트랜지스타를 그 어느 정도의 컬렉터 허용 전력이 되는 PD 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거를 골라서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WRS를 계산을 해보면 WRS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자승하면 되죠. 그래서 15ohm에다가 여기 흐르는 ILED가 최대 전류가 0.34A가 될 테니까 그것을 곱하면 1.84W가 나옵니다. 자, 시중에서 1W, 2W, 3W를 우리가 와트 저항이라고 한다고 알려드렸고요. 1.84W에 딱 맞는 저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W는 쓸 수 없고 2W를 쓰기에는 허용 용량이 좀 작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배율을 와트 저항의 경우에는 1.25배 이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것은 약 한 3W 정도의 저항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저항은 결론적으로 이 RS 저항은 3W에 15oh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3W에 15ohm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3W로 추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3W에 15ohm을 시중에서 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다음으로 이제 트랜지스터인데요. 자, 트랜지스터인 경우에 이제 파워 디스페이션을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골라야 되는지 보면, 자, 첫 번째로, 자, 최대로 밝은 경우를 보면, 트랜지스터의 PDW는 컬렉터 전압의 ILED인데, 이것이 9V에다가, 여기 9V잖아요. 이 9V에다가 LED에 걸리는 전압, VF 전압 3.6V를 빼고, 그리고 ILED가 흘러서 저항 RS에 걸리는 전압이 요거죠. 그렇죠? 그걸 뺀 나머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컬렉터 이미터 간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요것이. 그래서 요 부분이 VC가 되는 거죠. 요것이 VC가. 네. 그래서 거기다가 컬렉터를 최대 전류로 곱하니까 0.1W가 나옵니다. 즉, 요 상태일 때 0.1W의 파워 디스페이션, 트랜지스터 열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전류를 조절해서 최소 전류가 되었을 때를 한번 보면 똑같은데 다른 항목은 다 같죠. 전류가 30mA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계산해 보면 0.14W가 나옵니다. 즉 요때도 허용되는 전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CQ를 때도 허용되는 전력이 소비하는 전력이죠. 허용되는 전력이 아니라 트랜지스터가 소비하는 전력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전류가 중간 정도 지점일 때 를 한번 보면, 저 가변 저항이 0ohm과 10kΩ 사이에 대충 한 5kΩ 정도 되는 그 지점이라고 가정하면, 그때 이제 평균 전류를 계산해 보면 ILED의 평균 전류는 0.34에다가 0. 최소 전류, 최대 전류, 최소 전류 나누기 하면 평균 전류가 중간 정도 되는 전류가 0.16A가 나오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트랜지스터의 파워 디시페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3.6에 15ohm에 0.16A, 그 다음에 0.16을 곱하면 0.48W의 열이 난다 이렇게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에서 컬렉터에 소비되고 있는 전력이 0.48W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을 할 때는 곱하기 4 정도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곱하기 4를 해주게 되면 대충 2W 정도의 파워 디시페이션을 갖는 PCMax가 2W 정도 되는 트랜지스터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TR을 이제 물론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작아도 근사치가 되는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면 지금 파워 디스페이션의 그 트랜지스터에 형되는 와트의 그래프는 이제 이러한 면적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가 되니까 이때 최대의 전력은 전력値 값은 0.48W가 되고
이것을 카베에도 회로 동작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하려 그러니까 2W보다는 2W에 준하면 좋지만 그거보다 조금 부족한 거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저는 추천을 한다면 이 트랜지스터 2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EST882 같은 경우에는 1.25W고요. 그 다음에 880 같은 경우에는 1.5W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2개 정도를 추천해 드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현하시면 가변저항을 돌림에 의해서 휘도 조절이 선형적으로 잘 되는 그런 회로를 얻을 수가 있다.